안녕하세요, 베베입니다. 오늘은 긴 영상을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는 총 3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새벽 2시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그 남자. 2004년 고등학교 3학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이었습니다. 3월의 쌀쌀한 새벽. 독서실에서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가 넘어버렸죠. 평소 같으면 셔틀버스를 탔겠지만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혼자 집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집까지는 15분 거리였고 아파트 단지라 불빛도 밝아 별 걱정 없이 이어폰을 끼고 걸었습니다. 2번째 곡이 끝나고 3번째 곡이 시작되려는 순간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이어가려 했지만 3번째 곡이 끝날 즈음 그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한 회사원이 멀찍이서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해왔고 저는 급히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위를 올려다보니 엘리베이터는 맨 위층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그 구두굽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아까 그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멈춰서서 엘리베이터 천장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은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낮게 욕을 내뱉더니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고 천천히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손엔 신문지로 감싼 무언가가 들려있었죠. 너무 놀라 엘리베이터 천장을 올려다보니 이틀 전에 설치된 CCTV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도착해 울먹이며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그저 괜찮다며 다시 잠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밤에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몇 년 후 그날의 기억이 희미해져갈 무렵 TV에서 흘러나온 뉴스 속보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희대의 살인마가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마의 눈빛이 그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던 회사원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목소리가 첫 번째 이야기랑 안 이어져서 당황하셨죠? 이번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하도에서 살아남은 이유. 한 여자가 야근을 마치고 깊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도로 들어섰는데 멀리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남자의 옷은 피투성이었고 술에 취한 듯 휘청거렸죠.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어두운 지하도엔 여자와 그 남자뿐이었습니다. 두려움이 가슴을 조였지만 이 길을 지나지 않으면 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여자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자와 점점 가까워졌을 때 그는 피로 얼룩진 얼굴로 여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지만 여자는 그를 지나쳤고 남자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집에 도착한 여자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혔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TV 화면에 비친 범인의 얼굴을 본 순간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전 지하도에서 마주쳤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공포가 몰려왔지만 자신이 왜 무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여자는 답을 찾기 위해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범인과 마주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날 저를 보셨죠? 기억납니다. 왜 저를 해치지 않았나요? 당신은 다른 남자와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한 개의 영상만이 남겨져 있어요. 그럼 빠르게 가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 사라진 오빠의 충격적 귀환. 엄마, 아빠, 오빠와 함께 살던 나는 어느 날 오빠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엘리트 서울대 졸업생으로 대기업에 다니던 오빠는 늘 쉬고 싶어, 힘들어 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갑자기 실종되었다. 우리는 오빠를 찾기 위해 결국 사이비 종교 교육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오빠는 기체조라는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고 기체조는 명상으로 정신을 안정시킨다고 주장하는 괴상한 종교였다. 우리는 오빠에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는 교조처럼 무표정하게 거부했다. 몇 년 후 오빠가 앙상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사이비 종교에서 지점장 역할을 맡았으나 회원들에게 돈을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해 돌아왔다고 했다. 부모님은 그의 행태에 실망했지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약혼남이 집에 찾아왔다. 우리는 오빠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당부하며 약혼남과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때 오빠가 화장실을 가려고 방에서 나왔다. 엄마가 당황하여 약혼남에게 오빠를 단순히 그냥 얹어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하려 할 때 약혼남이 냉정하게 말했다. 요즘 바빠서 못 찾아갔었는데 잘 지내시죠? 순간 방 안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 소름이 돋았나요? 댓글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써주세요.